제 유튜브에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남성성은 폭력이라고 하는데 물론 사냥과 관련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요. 나쁜 여성성은 타인의 평판 파괴 등이라고 하잖아요. 남에 대한 험담 같은 거요. 그럼 남에 대해 험담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강한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를 견제, 축출하기 위함인가요? 원래 여자들끼리 다른 여자를 욕할 때 근본 밑에 깔려있는 심리는 질투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질투하진 않죠? 나보다 앞서 나가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남자를 두고 나보다 앞서 나가고 나보다 잘 나가는 여자를 축출해내기 위한 방법은 그 여자에 대한 험담이 되겠죠. 진화 심리에 의하면 저 여자는 매춘부다, 창녀다, 혹은 시쳇말로 걸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니면 굉장히 교양있게 말해서 저 여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여자들을 견제합니다. 진화 심리에 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남성들은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길 바라는데 제가 이전 질문에 답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사실상 남자인 이 남편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내 새끼가 아닌 딴 놈의 새끼를 키우는데 열심히 투자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남자는 예로부터, 제가 예로부터라고 말할 때에는 우가우가 할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농경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남자는 자신의 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문란하지 않아야 이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내 아이임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여자들을 견제하거나 축출할 때 저 여자 걸레야, 쟤 창렬해, 쟤 되게 문란하대, 난잡하다더라 등으로 그 여자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새끼가 아닌 남의 새끼를 키우게 되겠어 하면서 그 여자를 안 만나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아니,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 이춘재라고 확인이 되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전자 검사가 우리나라에 1991년도에 수사에선 처음 사용되었고요. 범죄 수사에서 처음 사용된 게 1991년도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은 2012년 이후 민간에서 유전자 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12년 이전에는 예를 들어 1998년, 1999년, 2001년, 2002년까지는 우리의 이 자식이 과연 내 자식이 맞냐 아니냐가 남자들이 확신할 수가 없었죠. 우가우가 할 때부터 2012년 유전자 검사가 민간인에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야만 내 자식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 문란해, 저 여자 걸레야, 저 여자 창녀야, 매춘부였대, 난잡하대 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유전자 검사가 없었던 시기에는 남성들이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평생 내 돈을 부으면서 모르고 살기 싫어 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자님께서 험담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메랑처럼 다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진화심리학에서는 험담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험담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부정적인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례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연예인 예시인데요. 배우 박은석 님이 방송가 디렉터라는 남자가 혹시라도 여성 배우들한테 접근을 한다면 조심하세요. 여성분들한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 배우들한테 알려줬고요.
이로 인해서 그 디렉터라는 사람이 박은석 씨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박은석 씨는 무혐의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이런 정보 어떠신가요? 내가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남자에 대해서 누군가가 언지를 준다면 제가 만약에 그 디렉터분을 만나더라도 공개된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할 수 있겠죠. 좋지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신 것처럼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험담은 다른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죠. 제가 겪은 실제 사례는 제가 사례를 2개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앞 예와 비슷하게 술이 들어가면 손버릇이 좀 좋지 않은 남성분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고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웬만하면 그 남자 옆에는 앉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 남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남자가 술 마시면 손버릇이 안 좋더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험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언니한테 귀뜸을 해줬죠. 언니, 뿅뿅님이 술 마시면 손이 좀 그렇대. 우리 가까이 가서 놀지 말자 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술자리를 가졌죠. 그런데 제가 귀뜸을 해줬던 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유리야, 난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건네듣고 편견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난 내가 직접 겪거나 보고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진 얘기는 앞으로 나한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건 얘기 들었을 땐 사상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보고 겪지 않은 것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그 언니 말이 맞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사실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다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집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택시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언니가 그 술 마시면 손버릇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과 하필이면 집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같이 택시를 타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 언니가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전화를 받았죠. 그 언니와 택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택시는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분이 언니가 마사지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언니의 몸 구석구석을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매우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멋있게 했던 말투로 저한테 그랬었죠. 유리야, 난 내가 보고 겪고 듣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멋진 말투를 제가 따라해서 그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언니, 사람들이 똥이라고 하면 똥인 거야. 사람들이 똥을 피하라고 알려주면 피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찍어 먹어보고 이 냄새와 이 맛은 똥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보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질문자님한테 들어온 답변은 초반에 드렸고요. 진화심리에서는 험담을 정보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 꼭 나쁘게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는 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자님의 답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려요.